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 10미닛에서 발표를 하게 된 박기송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솔직히 여기 트러스트 포럼 자주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언니 강요에서 끌려 나온다시피 해서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름은 박기송이고요. 21살이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융합인재학부 소속으로 지금 대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정치에서 어느 쪽이냐 답한다면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교회 교묘하게 피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님 편이라고 말씀 먼저 발표하기 전에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독교 가치를 지키고 옳지 않은 부분을 개혁한다는 점에서 저는 제 전공처럼 어떻게 보면 융합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 제목이기도 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문장은 콘텐츠를 구상할 때 해야 할 고민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무엇은 문화적 소재를, 어떻게는 미디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내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되게 만연한데요. 어쩌면 성경에서 하라는 걸 반대로 하는 것이 현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라고 느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드라마를 아시나요? 솔직히 이거 진짜 유명한데 제가 봤을 때 트러스트 포럼은 공부만 하다 와서 그런지 그 요새 매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들고 왔어요. 아마 모르는 거 맞죠? 예민은 들을 수 있는. 맞아, 그럴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이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재판이고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이야. 왜 정신과 다르는지 모르지.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끊도록 하겠고, 여기서 방금 소리 지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은 드라마상에서 레즈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약간 할아버지 같은 분은 그 여자분의 아버지인데 교회 내 장로님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여기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라는 설정인데 여기 드라마를 보면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우영우, 그러니까 주인공인 장애인, 그 자폐 장애인이랑 레즈비언, 기독교가 아닌 것, 그 여성은 정의로운 느낌으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기독교, 그리고 남자, 그리고 신, 동성애, 반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다 부정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냥 재밌다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사실 보고 나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약간 교회는 우리가 레즈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레즈 같은 거는 엄청 긍정적인데 교회는 이거를 되게 부정하니까 교회는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거 말고도 현재 메리키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알고 계세요? 이거 프로그램인데. 알고 계세요? 이거는 동성애 프로그램인데요. 메리키어는 동성연애 새 쌍커플이 결혼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솔직히 나오는 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예쁘고 이게 남자같이 생긴 여잔데 솔직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점이 있는 게 동성애에 대한 친근한 인식과 그리고 아름답다, 평범하다 등 긍정적인 인식을 이것 또한 품게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유튜브 혹시 풍자 누군지 아세요? 이거 제가 사실 거의 유튜브 중독자라서 하루 5시간을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인데요. 제 알고리즘이 진짜 많이 떠서 한번 들고 왔어요. 이거 풍자는 트랜스젠더인데요. 원래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트랜스젠더한 경우인데 이게 미디어에 진짜 많이 노출되고 심지어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 500만이 된 것도 정말로 많아요. 이처럼 지금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런 매체들이 만약에 청소년들이 본다면 이게 의구심 없이 자연스럽게 트랜스젠더, 동성애, 나태 등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더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미 위험한 거는 솔직히 여기 동성애 반대 축제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사실 애니를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현실 사람들보다 그냥 만화 속 세계가 솔직히 더 재밌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투표 MT 끝나고 저는 혼자 주술회전이라는 애니의 극장판을 보러 혼자 영화관에 갔는데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떠올린 대안입니다. 지금 이거 옆에 보이는 그림은 주술회전이라는 애니인데 저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주로 맞서는 주인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콘텐츠는 콘텐츠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넷 검색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낙태 반대, 탈동성애와 관련된 제작물이 현재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혹시 저번에 낙태와 관련해서 여자 의사분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전 사실 그때 보여주신 포리베 영상? 저는 그걸 사실 고등학생 때 미리 접했는데 제가 낙태 반대 영상을 검색했을 때 사실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유튜브 약간 렉카들이 만든 것 같은 약간 보면 사이비 영상일 것 같은 그런 영상들밖에는 솔직히 없었어요. 이처럼 지금 현재 낙태 반대 탈동성애와 관련된 제작물은 엄청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지금 현재 사회는 감수성이 엄청 예민한 사회인데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정말 유용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게 콘텐츠가 왜 중요한지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번에 사람들 보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읽고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혹시 뇌인지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왜냐면 이게 뇌인지랑 사람 심리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책을 읽었는데 일단 혹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뇌를 경영하라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발표 내용 보고 뭔 내용인가 궁금하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인간의 뇌는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주위 환경과 비슷한 과거의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통해 형성된 일회적 기억은 오래가지만 비교적 의미론적인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퀴벌레가 우주에서 번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냥 이런 의미론적인 내용 말고는 대부분 이야기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시각, 청각, 비슷하게 작용하는 미각, 오감 등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매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겁니다. 왜냐면 이들은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시만요. 혹시 행동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80%는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MBTI가 T가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결국 감정이 결정하게 됩니다. 옛말로 3인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기도 한데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즉 사실을 떠나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하면 결국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독일 나치 때 라디오 포스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선전했고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을 시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감적, 맥락, 이야기 등을 통해 주장을 견제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중요성은 사회 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세대를 크게 나눠보면 베이비붐 시대, 그리고 X세대, 그리고 MZ세대, 지금 저같이 젊은 사람들 MZ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들이 각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점프하세요라는 누가 상사가 말한다면 베이비붐 시대 때는 그냥 띱니다. X세대는 어느 정도 뛸까요? 묻고 다시 띱니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왜 뛰어야 되는지 오히려 상사에게 반문합니다. 이처럼 MZ세대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줘야 행동을 하고 그거를 바르다고 여길 때 다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중요하지만 특히 MZ세대들은 현재 지금 자라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아주 중요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하라고 한다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까 인간과 사회적인 특징을 지금 나누어서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인간과 사회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보다 어떻게 해서 그 주장이 나왔는지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도리어 반감만 사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아예 그 주장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같은 부분에서 좀 장로들 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아이들을 설득하기보단 그냥 교회에 가라고 명령적으로 되게 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가야 된다면 굳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을 청소년들이나 그런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라도 그릇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건데, 제가 이거 예시를 두 가지 포스터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서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에 대해 설명이 나왔는데, 교감신경계는 긴장, 스트레스, 부교감신경계는 휴식, 안정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교감신경계가 자극돼서 긴장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회피 상태를 보여서 어떤 그 주장을 누군가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서 휴식, 안정 상태가 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설명해주고, PPT에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넣지 못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에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통해서 맥락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고, 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수주의를 좀 더 포장을 하고 드러낸다면 오히려 MZ세대에도 옳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영상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및 영화에서 극중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포스터를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할 필요 없고, 사실 저는 그리고 정치 잘 몰라서 누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히 봤을 때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안, 감정새끼, 자파적사 이런, 그리고 약간 누가 봐도 할아버지들이 지었을 것 같은 대화 보수주의 민족계 이런 것들보다 사실 오른쪽 그림이 좀 더 요새 세대들의 감성에 좀 더 맞고, 그리고 적어도 올바른 걸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뭔가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비난을 하는 것 같다면 적어도 오른쪽은 비판의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정의롭게 나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이건데, 요새 지금 낙태죄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 내에서도 관련해서 엄청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아기 살인, 낙태 금지, 솔직히 저는 저게 다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그냥 봤을 때랑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아기를 구하자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확연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매체를 일단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포장할 건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보는 거 시각에 되게 약한 동물이기도 하고, 이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더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주의 콘텐츠가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정치 잘 모르는데 사실 보수주의 콘텐츠 제가 PPT는 그냥 안 넣었어요. 되게 너무 욕이 많아서. 근데 보수주의 콘텐츠들 대부분 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걸 보는 사람, 그것이 구독되어 있는 사람들과 솔직히 밥을 먹기 싫고, 솔직히 보수주의 콘텐츠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칠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거부감이 엄청 많이 들어요. 사실 여기 보수주의 모임이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전 보수주의 콘텐츠 구독되어 있는 사람이랑 밥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비난 문화에 기반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많이 본 댓글이, 이걸 몰라? 능치 딸린다라는 댓글을 제가 정말 보고, 이걸 본다면 내가 보수주의여도 바꿀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 좀 같은 편이지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주의 내에서는 정말 많이 제가 봤어요, 댓글을 통해서. 그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비슷한데, 타인에게 소개하기에 미흡하다인데, 사실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유튜버 렉카들 빨간색 글씨에다가 검은색 배경에 그 문재인 오늘 또 뭐 자택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 쓸데없이 막 그런 거 솔직히 내용이 약간 내용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개하기에는 내용도 미흡하고 콘텐츠적인 디자인도 많이 부족하고, 그냥 모든 방면에서 부족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저는 타인에게 소개하기가 부끄럽다라 느꼈고, 그리고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걸 보면 저 이거 가끔 솔직히 저는 언니야 가끔씩 박효정 재밌다 이거 봐봐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언니에 대한 정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솔직히 손절했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을 얻기 위한 비난과 그리고 이분법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좌파라고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좌파 애들은 능지가 딸려서, 능지 탈출은, 좌파에서 능지 탈출을 해야 빨리 보수주의로 되는 건데, 능지가 딸려서 아직도 좌파에 있는 멍청한 애들이다. 라는 걸 너무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부끄럽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접근성이 되게 낮는데, 저는 솔직히 3번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좌파 관련된 콘텐츠는 탈동성애, 동성애 옹호,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고, 그리고 약간 반기독교적인 거에 대한 콘텐츠는 정말 많아요. 아까 봤던 메리케어도 그렇고,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사실 책도 사실 82년생 김지영뿐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서적과 그런 콘텐츠 부분에서 지금 좌파들을 엄청 잘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언니를 몰랐다면 저는 그냥 페미니즘 엄청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좌파들 콘텐츠의 공통점은 접근하기가 엄청 쉬워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함께 대화거리로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뭔가 보수주의 콘텐츠는 일단 대부분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일상적인 내용이기보다 왠지 밥 먹고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게 되게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3번에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기독교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보수주의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낙태 반대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독교 아닌 사람들과 그 협력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너무 기독교 관련된 내용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발표 이제 여기서 끝난 건데, 제가 그냥 제 발표의 결론을 그냥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냥 읽어드리고 발표를 마칠게요. 저는 이제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일방적인 의견을 호출하는 것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운 유리구슬처럼 예민한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콘텐츠를 더 질 좋고 설득 가능한 맥락 있는 콘텐츠로 받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발표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일단 미흡한 발표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솔직히 여러분 시간 뺏은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그리고 사실 이걸 되게 놓고 싶었는데, 지금 트러스 포럼에서 사실 여기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어른들 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펀딩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화 관련해가지고 이미 콘텐츠적인 시도를 지금 저기 트러스트 펀드 저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